옥천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 안녕하세요.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우선 2023년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옥천군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선정된 16개 마을 공동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멋진 활동 펼치실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업 참여 공동체들이 옥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공동체 대표님과 회계 담당자께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앞서 이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사업 진행 중에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이 영상을 우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순서입니다. 이 영상은 크게 4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필수 유의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선정 이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비 지출 항목별 집행 유의사항과 증빙 서류입니다. 네 번째는 활동 종료 이후 결과보고 및 정산 절차의 이해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의 필수 유의사항입니다. 옥천군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다음의 5가지를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교부신청서상의 사업계획 준수. 둘째,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용. 셋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 활동 시작. 넷째,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역시 보조금과 동일 기준으로 집행. 다섯째, 활동 종료 및 예산 집행 마감일 준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활동 및 예산 집행을 모두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12월 30일 이후로는 예산 집행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5가지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하나씩 짚어가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은 교부신청서상에 기재된 예산 계획대로 집행하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업 내용 및 예산 계획을 변경해야 할 시에는 반드시 옥천군 경제과 경제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보조금을 집행하셔야 합니다.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금을 계획과 달리 집행하실 경우 추후 정상감사 과정에서 반납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은 반드시 전용 계좌로 교부받으셔야 하며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함에도 임의로 계좌 이체 후 적격 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경우에는 추후 정상검사 과정에서 반납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강사비, 공연비 지급과 같이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 이체 후 지급 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정산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체크카드는 한 번 결제 시에 한 개 지출 항목, 즉 한 개 비목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 한 곳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 다가비 4만 원과 소모품비 2만 원을 결제할 경우에 2개 비목을 합쳐서 6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엔 다가비 4만 원과 소모품비 2만 원을 따로 결제하시고 각각의 카드 영수증을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 결제 시 중요하게 기억해 주실 사항으로 체크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는 가급적 단가, 수량 등의 세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카드 영수증의 경우 견적서나 거래 명세서 등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간이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적격 증빙 영수증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할 시에 단체나 개인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신청한 마을 공동체 활동은 교부 신청서가 최종 승인되고 보조금이 전용 통장에 입금된 후 활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이 전용 통장에 입금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이미 활동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 활동이 조금 늦게 시작되더라도 반드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 사업을 시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교부 신청서 상에 기재된 자부담 금액은 반드시 100% 집행해 주셔야 하며 자부담도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과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부담으로 회의 관련 다가를 구입했더라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회의록, 참석자 명부, 회의 사진 등을 정산 보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부담 집행 금액이 보조금 결정 시의 금액보다 감소했다면 그만큼 보조금에서 환수 조치도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째, 활동 종료일 및 예산 집행 종료일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활동을 종료해 주셔야 원활한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만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활동은 물론이고 사업비 집행도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두 번째 순서입니다. 사업에 선정되신 후 준비하실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선정되신 마을 공동체는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시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준비해 옥천군 담당 부서인 경제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옥천군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검토해 교부를 승인한 후 보조금 전용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하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통장은 대표자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 명의로 개설하셔야 되며 가급적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셔서 강사비, 공연비, 단순인건비 등을 계좌 이체할 시에 일일이 은행을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줄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통장과 체크카드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실 때는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정 공고문이나 옥천군 담당 부서가 발급한 선정 공문을 함께 지참하시면 원활하게 통장을 신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이 완료되셨으면 계좌번호와 단체명이 적힌 통장 맨 첫 장과 체크카드 앞면을 복사해 교부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보조금 통장을 다시 사용하길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의 경우 통장 잔액을 반드시 0원으로 만드신 후 보조금을 교부받으셔야 하며 통장 잔액 0원이 찍힌 면을 복사해서 교부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부담 금액이 있는 마을 공동체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신 후에 교부 신청서상 기재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시고 보조금 입금도 완료된 후에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준비를 완료하시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청구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전용 체크카드 사본을 모두 구비하신 후 옥천군 담당 부서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단체 직인 및 서명이 담긴 원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목차 세 번째, 사업비 집행 절차 및 지출 항목별 증빙 서류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 지출 결의서를 먼저 작성하면 혹시 모를 집행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는 보조금 정산 보고 시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지출 결의서를 미리미리 작성하시고 해당 지출에 대한 필요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점검하고 챙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강사비, 공연비, 단순 인건비 등과 같은 계좌 입금 지출건은 챙기셔야 할 증빙 서류가 많은 만큼 가급적 지급 대상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요청해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체크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도 기억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크카드 결제 영수증에는 지출 세부 내역이 가급적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 내역이 없을 시에는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서로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체크카드 영수증의 경우 장시간 보관할 시엔 영수증에 인쇄된 내용이 지워져 추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 영수증 복사본을 함께 보관했다 정산보고 시에 영수증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보조금 정산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출 결의서는 각 단체가 기존에 사용하는 양식이 있으실 경우 자체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출 결의서 양식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결의 번호는 가급적 지출일자 순에 따라 기재해 주시고 지출일자는 통장 인출일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출 항목별 집행 유의사항 및 증빙 서류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증빙 서류들을 참고해 지출 항목에 따라 적절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정산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홍보비는 사업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홍보물 인쇄, 홍보 물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홍보물에는 옥천군 지원사업임을 표기해 주시길 바라며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 광고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결제 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집행 증빙 서류로는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와 납품서 또는 거래 명세서, 제작된 홍보물 사진 등이 있습니다. 홍보비를 100만 원 이상 집행해야 할 시에는 비교 견적서를 추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체크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 입금 후 세금 계산서, 견적서와 납품서 또는 거래 명세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제작된 홍보물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교육 자료집 등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자료집 등에는 옥천군 지원사업임을 표기해 주시길 바라며 결제 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집행 증빙 서류는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와 납품서 또는 거래 명세서, 인쇄물 사진이 있습니다. 인쇄비를 100만 원 이상 집행해야 할 시에는 비교 견적서를 추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체크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 입금 후 세금 계산서, 견적서와 납품서 또는 거래 명세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쇄물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내구 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 단가가 10만 원 미만인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결제 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집행 증빙 서류로는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와 납품서 또는 거래 명세서, 구입 물품 사진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체크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 입금 후 세금 계산서, 견적서와 납품서 또는 거래 명세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구입 물품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료비는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결제 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집행 증빙 서류는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와 납품서 또는 거래 명세서, 구매 재료 사진, 재료가 쓰인 행사 사진, 행사 참가자 명부 등이 있습니다. 단일 재료 구입 비용을 100만 원 이상 집행해야 할 시에는 비교 견적서를 추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체크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 입금 후 세금 계산서,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구매 재료 사진, 재료가 쓰인 행사 사진, 행사 참가자 명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기 임차료는 올해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 장비 등을 단기로 임차할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결제 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집행 증빙 서류는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 기간이 명시된 거래 명세서 또는 임대 계약서, 임차한 시설 또는 장비, 공간 활용 사진이 있습니다. 단기 임차료를 100만 원 이상 집행해야 할 시에는 비교 견적서를 추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체크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 입금 후 세금 계산서,
임차 기간이 명시된 거래 명세서 또는 임대계약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임차한 시설 또는 장비 공간 활용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식비와 다가비는 두 항목을 합한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20%를 넘을 수 없으며 단위 사업 예산 내에서도 20% 이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체 임직원들,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단순 회의 등에는 식비와 다가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식비는 1인 1식 8,000원, 다가비는 1인 1회 3,000원 이내로 결제 가능합니다. 상세 구매 내역이 표기된 체크카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며 식비와 다가비가 지출된 행사를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과 사진, 참석자 명부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관내 출장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교통비는 대중교통 이용 기준 실비 지급, 식비는 1인 1식 8,000원 이내, 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5만 원 이내로 집행 가능합니다. 여비 지출이 있을 경우는 출장의 목적과 일시, 장소, 출장 사진 등이 첨부된 출장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강사비는 외부 초청 강사에게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과 사업 추진위원 등에게는 지급 불가능합니다.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명시된 강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적정 강사비를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강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강사비는 계좌 입금으로 지급하며 계좌이체 확인증, 강사 통장 사본, 강사 신분증 사본, 강사 이력서, 그리고 강사가 자필 서명한 강의 확인서, 강사비 지급 내역서,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강의 자료, 강의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강사비는 첨부해야 할 증빙 서류가 많고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꼭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정확한 지급 금액을 확인하시고 계좌 입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되도록 강의가 있기 전 강사님께 필요 증빙 서류를 미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강사비, 공연비, 단순 인건비와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비의 경우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사업비를 집행하는 마을 공동체와 같은 사업 수행 단체가 그 지급을 받는 자, 다시 말해 소득이 발생하는 강사나 공연자 등이 부담해야 할 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를 할 때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 소득이 기타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은 특정 분야 전문가가 주민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특강을 진행할 시에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강사비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미리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강사에게 계좌이체로 입금해드리면 됩니다. 세액 8.8% 중 8%는 국세인 소득세이며 0.8%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입니다. 기타 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해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특정 한 달 동안 동일인에게 지급한 강사비 총 지급액이 12만 5천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강사에게 5월 10만 원, 6월 10만 원을 강사비로 각각 지급하면 이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5월과 6월의 강사비를 합쳐 6월에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6월에 강사비 20만 원을 기타 소득으로 지급할 때는 강사비 20만 원의 8.8%인 17,600원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제하고 18만 2,400원만 강사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미리 제해둔 세액 17,600원은 다음 달 10일인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국세인 소득세이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이냐에 따라 신고와 납부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강사비의 8%인 소득세는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을 방문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강사비의 0.8%인 지방소득세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옥천군청 1층에 옥천군 세정과를 방문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절차는 강사비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강사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시에도 기타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 공동체가 강사비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제한 후 강사에게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강의나 각종 교육을 직업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행하는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한 달에 지급하는 총 강사비 금액에 상관없이 강사비의 3.3%를 무조건 세액으로 원천징수한 후 강사비를 지급하고 재해둔 원천징수 세액은 강사비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기타 소득과 마찬가지로 강사비의 3%는 온라인 홈택스 또는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고 납부하시고 강사비의 0.3%인 지방소득세는 온라인 위택스 또는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10만 원의 강사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면 3.3%인 3,300원을 원천징수액으로 제한 후 96,700원만 강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까지 원천징수액을 신고 납부하셔야 되며 3,300원 중 강사비의 3%인 소득세 3,000원은 온라인 홈택스 또는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고 납부하시고 강사비의 0.3%인 지방소득세 300원은 온라인 위택스 또는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설명만 들어서는 실제로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로 강사비나 공연비와 같이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 있는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미리 문의하셔서 해당 지급이 원천징수 해당 건인지를 함께 확인하시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납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공연비입니다. 공연비는 단체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과 사업추진위원에게는 지급이 불가하며 옥천군 공연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적정 공연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단체 또는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옥천군 담당 부서 또는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후 공연비를 지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에게 공연비를 지급할 경우 한 달 동안 총 지급 금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교육비와 체험비는 각종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마을 공동체 활동 관련 체험시설의 입장료 등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체크카드 결제가 원칙이며 지출 관련 각종 증빙 서류와 참석자 명부, 교육 또는 체험을 진행하는 사진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단순 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액의 15%까지 사용 가능하며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 최고 단가는 1시간에 9,620원입니다. 단순 인건비 월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할 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총 지급액의 8.8%를 제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순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고용 또는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일지는 근로가 있은 일자별로 매일 작성하고 근로자 이름과 근로일자 및 시간,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을 기재하며 지급 대상자와 마을공동체 대표의 서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인건비 역시 강사비와 마찬가지로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지급 대상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2023년 11월 30일까지 모든 활동과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신 후 2주 이내에는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서를 옥천군 경제과 경제팀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경제팀에서 정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상 검사 과정에서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지출 관련 증빙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천군의 보완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 시엔 보조금의 일부가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 검사가 끝나면 경제팀은 지방 보조금 확정 통지서를 정상 검사가 끝난 마을 공동체에 발급하게 됩니다. 지방 보조금 확정 통지서에는 보조금 확정액과 반납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반납 금액이 없을 시는 이것으로 2023년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의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이자 등의 반납 금액이 있을 시엔 정해진 기한 내에 이자 등 반납액을 모두 반납하면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처음이신 분들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증빙 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실 때는 걱정 마시고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현장의 든든한 지원자로 센터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